사람들 주로 많이 안내를 했고요. 그 사람들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가 종묘를 제일 좋아합니다. 경복궁은 더 큰 데도 많잖아요. 자금성 같은. 여기는 자금성에 비하면 경복궁은 이제 어린이 놀이터 같은 느낌이고, 종묘는 없어요 그런 게. 그리고 너무 건축이 아름답고 세계적인 건축가들도 상당히 진짜 좋아하는 곳이 종묘예요. 우리가 몰랐지만 오늘도 오전에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오늘은 가이드가 없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공사 중이고 해서 좋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를 이렇게 뒤따라오더라고요. 설명료 내라고 했죠. 하여튼 저도 이제 많은 이제 안내도 해보고 하는데 가장 뜻깊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종묘예요. 종묘가 보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죠. 이게 요즘에 디자인 컨셉이죠. 단순하지만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애플 같은 그 핸드폰 보면은 막 버튼이 많이 없잖아요. 다 숨겨져 있고.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기에는 되게 아주 심플한 이런 느낌이 바로 종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국가의 많은 또 혜택을 받아서 이제 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또 재능 기부하고요. 외국인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종묘를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진짜 가치를.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시간 보내고 제가 또 강연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주로 이제 서양 미술사 주로 이제 대학에도 강연 나가고요. 그다음에 유대인 경제사, 하브르타, 서양 미술사 이런 것들 강의하는데 이것도 그 일종의 일환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강남에서 이제 유대인 경제사 세미나 성공 비밀 이거에 대한 2번의 강의를 하거든요. 그것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뭐 이제 서양 미술사도 있는데 지금이 제가 좀 약간 시간이 좀 있을 때여가지고 제가 재능 기부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조금이나마 집에서 뒹굴기보다는 조금 나와서 같이 놀자고. 공부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잠깐 오시면 제 도움입니다. 네, 오늘 종묘에 오셨는데 자, 이 한자 보시면 이 한자가 자, 읽는 거는 다 묘자예요. 묘. 근데 이 묘자가 성격이 너무 달라요. 왼쪽에 있는 묘자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한자 잘 하시는 분. 네, 요즘에 한자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여기 이 묘는 어떤 묘일까요? 이 묘는 산에 있는 그 묘 있죠? 네, 산소. 네, 여기는 종묘 할 때 묘자입니다. 여기는 사당. 사당은 뭐 하는 곳이냐면 그 어떤 위패를 모셔놓고 그 혼령을 모셔놓고 기리는 곳이죠. 제사드리고 여기는 이제 산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자를 보면은 위에 풀이 있잖아요. 산소에 풀이 있죠. 근데 밑에 흑토자도 있고 보니까 여기가 이묘자구나. 묘는 보통 일반인들의 묘를 묘라고 합니다. 왕이나 왕비의 묘는 뭐라고 해요? 능, 태능, 헌능, 정능 이런 것들은 다 왕이나 왕비의 묘소가 있는 곳을 지명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당인데 여기 보니까 위에 집가자가 있잖아요. 집. 조상들을 집에다 모셔놓고 그러니까 집이 있는 곳 사당이죠. 그래서 여기 묘하고 이 묘, 그 다음에 총이라는 게 있어요. 총, 장군 총, 뭐 천마 총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는 뭘까요? 총은? 그것도 무덤은 무덤인데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거는 왕의 무덤일까요? 일반인의 무덤일까요? 그거를 몰라요. 그 무명의 용사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데 묘가 이렇게 큰 거를 이제 누구 묘인지 잘 모르는데 그거를 이제 장군총 무슨 총 이제 이렇게 해서 불러지게 되고 그게 이제 만약에 발견되게 되면
무슨 능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예, 그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묻히면 묘로 갈까요? 이묘로 갈까요? 네, 이묘로 하겠죠. 자, 이 묘에서 뭐예요? 제사 지내죠. 네, 제사 지내는데 오늘 그 제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사 지내면 어떤 이제 기독교인들은 조금 제사 뭐 이렇게 막 음식도 잘 안 먹고 갖다 줘도 이제 싫어하는데 이제 이 제사 드리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는 곳이 종묘라고 해요. 종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육할 때 항상 그 명칭을 이해를 못하면 그 근본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명칭을 정하는 게 되게 심사숙고해서 정하는데 종묘라는 건 으뜸되는 조상들을 모시는 이제 사당이 바로 종묘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가시면 우리 조선 시대의 왕과 왕비,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모셔져 있는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을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는 다 아시죠? 여기 뭐예요? 여기 보기는 많이 봤죠? 네, 미술책에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파르테논 신전은 이게 이제 신전인데 이제 아테나라는 여신이 있잖아요. 아테네 파르테시스라는 이 여신을 기리게 그 동상을 이 안에 모셨었어요. 근데 이제 이 동상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폐허가 됐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신전인데 옛날 시대 고대 시대 때는 가장 큰 건물이 뭐였냐면 신전이 많았어요. 신전.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이 그 중에 가장 컸었고 여기는 로마의 판테온이라는 신전인데 판테온이라는 뜻은 우리가 팬데믹 들어보셨죠? 팬데믹. 팬이라는 말은 모든 이란 뜻이에요. 모두 걸리는 거예요. 팬데믹이에요. 근데 이 판테온이라는 건 모든 신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여기다가 다 모아놨어요. 모아놔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예뻐지고 싶죠.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 아프로디테 신한테 가서 제발 저 예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전쟁하러 가면 전쟁의 신 나이키 여신한테 가서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승리 여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다 모아놔서 합사를 해놨죠. 그래서 합사를 해놔서 이제 여기저기 갈 필요 없이 우리 백화점 가면 어때요? 여기저기 갈 필요 없잖아요. 한 군데 다 있죠. 여기 신들의 백화점. 신세계 여기 신세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만신전이라고 하죠. 만신전. 모든 신들을 여기다 다 모아놓은 거죠. 만신전.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종묘가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의 위패 신들을 다 모셔놓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합사를 다 해놓은 겁니다. 원래는 제사는 4대까지 드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이게 하자니 없애자니 좀 약간 미안스럽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늘려온 거죠. 늘려와서 조선시대의 모든 왕과 왕비의 이제 여기를 영영전하고 정전에다 모아놔서 여기서 제사를 한꺼번에 여기 갖다 드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드리게 되는데 이거를 다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루에 제사 드리는 게 그거를 가서 줄 딸고 제문 읽고 절하고 이거 27대 왕이 있는데 조선에 27대 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다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날 새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건물이 지금 신전이죠. 신전. 여기가 좌우로 약 117m 정도. 이게 건축했다가 조선시대 때 한번 불타고 그 다음에 다시 건축했다가 다시 또 이제 왕들이 또 계속 생겨나니까요. 늘리고 해가지고 현재의 모습이 있게 되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고대 시대 때 가장 큰 건물은 신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당이 됐어요. 요즘에 가장 큰 건물은 주로 뭔가요? 네, 요즘에는 보험회사, 금융회사 이게 제일 크잖아요. 요즘에 돈이 신이에요. 돈이 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고 돈이 많이 가는 곳. 그때 당시에도 이제 고대 시대 때 쭉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바알 신전이라든지 뭐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신전들을 대부분 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종묘가 가장 큰 건물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고려시대 때 개경에 있다가 한양으로 천도를 했잖아요. 역성혁명이 돼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게 됐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겨났을 때 이쪽으로 한양으로 천도를 했을 때 경복궁을 먼저 지었을까요? 종묘를 먼저 지었을까요? 오늘 주제가 종묘니까. 네. 종묘를 먼저 짓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경복궁이라는 궁궐은 크기도 하고 부속 건물들이 상당히 많기도 하지만 고려시대 때는 불교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조상들을 이제 많이 모시는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조상을 모시고 조상을 이런 영혼을 기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전들을 계속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종묘, 어른들을 먼저 모시는 걸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우리 산집을 짓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종묘가 먼저 지어지게 되고, 임진왜란 때 한번 불이 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 복구할 때도 경복궁보다 여기가 먼저 중건이 되게 되는 거. 그거 이제 이해하시면 그만큼 종묘가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고 하는, 중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들 막 그러잖아요. 신하들이 전하, 종묘 사직을 생각하옵소서. 종묘 사직을 어찌하려 하시옵나이까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정신 차려라. 어른들이 보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묘라는 거는 돌아가신 선친들의 혼을 모시는 것이지만, 사직이라는 건 곡식, 토지와 곡식의 신을 모시는 곳이 사직이죠. 사직에서도 제사 지내고 여기서 지내잖아요. 사직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죠. 부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그러죠. 사직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동네가 사직동이 되는 거고요. 부산에도 보면 사직 야구장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때 제사 지냈던 곳인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우리 조상들은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보이지는 않지만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그런 정신 세계가 엄청 많이 발전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 세계처럼 막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만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의 이상이 있어서 보이는 것보다는요, 보이지 않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정신 세계로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제 봐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종묘 사직이라는 건 곡식의 신이 있고 토지의 신이 있는데 거기서 제사를 지내서 우리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이거. 여기 종묘는 이제 조상들의 은덕을 좀 바라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종묘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대문 안에 경복궁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사대문 안에 인이애지신에 의해서 사대문이 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경복궁, 창덕궁을 동궐이라고 해요. 동궐. 덕수궁을 서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복궁은 가운데 있으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중궐이라고 할 것 같은데 북궐이라고 해요. 북궐. 높은 분들이 계시는 거는 높다, 북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하면 가장 높은 별이 무슨 별이죠? 북극성.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북쪽 방위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사대문에 동대문, 서대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조그만 문들을 내죠. 소문, 동소문, 이런 이제 문들을 이제 이렇게 내고 해서 밖과 안이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왕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능을 쓰잖아요. 능은 조선시대의 능은 대부분이 다 남한에 있습니다. 북한에는 정종의 묘만 그쪽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남한 쪽에 있는데 너무 가까이, 경복궁에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안 돼요. 이게 심리 밖에서, 경복궁 심리 밖, 뭐 왕심리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그다음에 너무 멀면 무슨 일이 생기죠? 그렇죠. 가기 힘들죠. 너무 멀리 있으면 제사 드리러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매시러 가기가. 그래서 백리 안에서 대부분들이 있어지게 되고, 뭐 예외적으로 이제 좀 더 먼 수원에 있는 이제 장릉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멀리 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이 백리 안에서 있어지게 되고, 대부분 이제 우리 구리에 있는 동구릉 9가지 능이 있는 곳,
서오릉 5가지 능이 있는 곳을 서오릉 이렇게 해서 이제 명칭들이 이제 지어지게 되고 태능이나 뭐 강릉 뭐 여기 그다음에 선릉 정릉 그다음에 선릉역 있잖아요. 거기도 가시면 그 능이 되게 보존이 잘 돼 있거든요. 한 번도 안 가보셨을 거예요. 선릉역 가시면 한 번 더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경복궁이 여기 있고 좌묘 이쪽에서 봤을 때 임금이 봤을 때 좌측에는 종묘, 우측에는 이제 사직 이렇게 이제 구도가 짜여 있어. 이게 이제 조선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 중국에서 주례라는 책이 있어요. 도시를 지을 때 하나의 읍성을 지을 때 이런 설계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차용해 가지고 이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조선을 설계했잖아요. 조선을 설계할 때 정도전이 이제 광화문이라는 이름도 그다음에 근정전이라는 이름도 이 모든 것들은 정도전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설계 능력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조선의 설계자예요. 설계자. 이성계를 좌지우지했던 뒤에서 쥐락펴락했던 사람이 이제 정도전인데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이방원이 죽인 거죠. 이런 게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이제 파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제 개경에 갔다가 개경에서 평양에서 의주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도망가다 보니 너무 허겁지겁 도망가다 보니까 이 신주를 놔두고 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신주 빨리 가져와라 해가지고 전란 중에 일본군이 지키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목숨을 걸고 이 신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벼슬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병조판서까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종묘라는 건 신주라는 건 진짜 신주단지 모시듯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 이유는 뭐냐면 뿌리라는 거죠. 뿌리. 우리의 뿌리는 거기에 있다. 그래서 그 신주를 정말 신주단지듯이 모시듯이 해서 가지고 다녔죠. 자, 제사의식에 좀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할게요. 나라에서는 국조 오례의라고 해서 5가지 예가 있습니다. 빈례, 손님이 오는 거, 군대에, 그 다음에 흉례, 흉악한 일, 그래서 장사 지내는 일, 그 다음에 길례, 좋은 일, 그 다음에 가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이런 것들 5가지 예가 있었는데, 자,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는 건 흉례가 되겠죠. 흉례가 되는데, 그러면 제사 지내는 거는 무슨 내에 속할까요? 흉례일까요? 길례일까요? 네, 길례입니다. 길례.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조상의 음복을 또 받는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옛날에 조상을 만나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소에 가면은 이거 반질반질한 묘 앞에 반질반질한 그 비석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혼유석이라고 해요. 혼유석.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혼들이 유유자적하게 유람하는 그 자석이 바로 혼유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묘에 가면 소주 한 잔 이렇게 따시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향도 피우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가 사람은 육체가 있고요. 혼이 있고 백이 있다고 우리는 이제 조상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은 날아가고 혼비, 백은 흩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혼을 불러와야 돼요. 뭘로? 향을 피워서 향이 올라가죠. 날아갔던 혼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향을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백은 육체에 붙어 있는 정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백이 죽으면서 흩어지죠. 백산 흩어진 영혼들을 소주 한 잔 따르면서 곡주라고 하죠. 곡주 냄새가 좋잖아요. 네, 잘하시네. 곡주 냄새가 좋으시고. 네. 그래서 그 냄새를 맡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음식 차려놓고 여기서 드시다 가세요 해서 혼유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례예요. 길례. 그래서 와서 우리 후손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 길례인데요.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왕이 돌아가시면 관을 짜죠. 관은 언제부터 만들어질까요? 관은 문제. 관을 짜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만들어질까요?
아니, 왕이 돌아가시면 너무 늦어요. 아니 옛날에는 네. 저희 시골에서 미리 관을 이렇게 해서 그쵸? 네, 이렇게 지금은 이제 화장실이지만 네. 옛날에는 이렇게 별도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예.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었거든요. 네. 어르신들 거 짜서. 예. 그게 언제부터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게 왕이 즉위할 때부터 이제 이걸 짜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빨간색이. 이게 이거 오칠이랍니다. 네, 오칠. 오칠. 이게 이제 방수제예요. 방수. 이거를 이제 왕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덧칠하고 덧칠하면 여기에 이제 뭐 진공이 돼요. 진공. 이게 옷이 약간 찐덕찐덕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관을 닫으면 냄새도 안 나가고 이게 미라처럼 돼요. 미라. 자, 최근에 우리나라 미라가 발견됩니다. 몇백 년 된 미라가 발견됐는데 깜짝 놀란 게 머리카락이 그대로 있고요. 피부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장기도 그대로 있어요. 자, 이집트의 미라는 어때요? 다 이 속을 걷어내잖아요. 그래서 부패하지 않게 하죠. 근데 우리나라 미라는 천연 미라. 인공 미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딱 열어봤더니 이 사람이 떡 먹고 체했구나. 아, 이 사람이 간암에 걸렸구나. 이게 다 나와요. 조사해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미라가 발견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관이죠, 관. 그래서 이제 왕이 돌아가시면 5개월 동안 있어야 되거든요. 왜 5개월 동안 있어야 되냐면 그때부터 이제 산수제 왕릉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땅은 봐놓는데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해야 되고 만들려면 5개월 동안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 그러면 5월 1일이면 이제 뭐 10월 1일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때 동안에 여름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냄새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관을 탁 닫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방수도 되고 진공도 되는 게 바로 오칩니다. 자, 그때 이게 이제 체액이 흘러가잖아요. 체액이 흘러가면 체액을 빨아서 이제 없애야 되거든요. 그거를 뭘로 사용했냐면 미역으로 사용했어요. 미역. 예, 미역 김 이런 거 있잖아요. 미역을 이렇게 넣으면 미역이 이걸 쭉 빨아들이면 불잖아요. 이걸 해서 또 이제 걷어내고. 근데 그때는 미역이 비쌌죠. 미역이 너무 비쌌거든요. 그때 미역 값이 막 왕들이 많이 쓰니까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근데 떨어져요. 뒤에서 이제 유통합니다. 이게 뒤에서 이제 종로 이런 데서 이제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 어머니들이 산모들 있잖아요. 그래서 산모들한테 유통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씻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에이 왜 그러세요? 그때 당시 없어가지고 못 먹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미역들을 하여튼 장례가 일어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이제 어떤 행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트렌드도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유언도 남기게 되고요. 뭐 이렇게 절차하게 되는데 요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게 그 내시가 왕이 입었던 이 골룡포를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죠. 돌아가신 곳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보셨죠? 사극에서 뭐라고 해요? 상위복 이렇게 해서 3번 외칩니다. 3번 외치는데 자, 이거를 흔들 때 이 내시가 흔드는 방향이 있어요. 하늘로 흔들까요? 땅으로 흔들까요? 동서남북으로 흔들까요? 상위복 그야말로 위 아래. 상위 즉 위에 상제 전하께서 돌아오세요 이런 뜻. 영혼이 가려고 했던 영혼 다시 오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혼들은 어디로 가냐면 북쪽으로. 북쪽. 그러니까 혼들이 모이는 것을 북쪽. 그래서 북망산천이라는 말도 이제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북쪽을 향해서 이게 3번 상위복 해서 제발 돌아오세요라고 해서 이런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염을 합니다. 염을 하게 되고 설빙이라고 해서 썩지 않도록 이제 얼음을 여름에도 얼음이 있었잖아요. 얼음을 설빙이라고 해요. 설빙 아이스크림 집이 아니고 설빙. 대렴 소렴에서 소렴은 19벌의 옷을 이렇게 감싸주고 대렴은
90벌의 옷을 이제 감싸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도 있고, 예전에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부주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부주 대신에 옷을 선물했습니다. 옷 입혀 옷 거기 가서도 많이 입고 춥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어떤 의식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그 관 아래 칠성판이라는 걸 깔아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칠성판. 이게 한 2m 정도 되는 이 판을 깔아요. 별이 7개 있는 북두칠성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칠성판을 타고 칠성이 있는 곳에 간다 이런 뜻이에요. 북두칠성, 북쪽이죠. 북두칠성을 찾아서 그 다음에 북극성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분이 계신 것은 다 어디다? 북쪽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동골, 서골에도 경복궁은 무슨 골? 북골이라는 게 북골. 그리고 돌아가시면 이 두 글자를 써서 올려놓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이게 동네 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분들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름이 있는 곳, 구름 타고 이제 십자성이 있는 곳에 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름 운자, 어금 아자를 그 위에 놓고, 때로는 이제 갈지자 놓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십자성이 있는 곳, 상제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경복궁 여기 들어가시면 계단에 양쪽에 난간이 있잖아요. 난간 초입 쪽에 구름 모양이 있어요. 그 설명을 안 드리면 잘 모르는데 거기 밑에도 또 구름 운자도 써 있고요. 구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상들이 가신 곳은 구름이 있는 영의 세계에 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우리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여가인데 북망산천 멀다하니 금오드가 거짓이네 뭐 이런 노래들 있죠. 이제 제사 얘기는 좀 들어가서 더우니까 저 안에 들어가면 제가 시원하게 해놨어요. 오실까봐 그늘 해놨거든요.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다 끊으셨나요? 네. 제가 OX 퀴즈 하나 내볼게요. 종묘는 세계 문화유산이다. O 틀리면 X. 오. 종묘는 그래서 종묘는 공식적인 명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문화유산하고 자연유산으로 나뉘는데 전 세계에 약 한 350군데 정도의 문화유산이 있어요. 그다음에 한 130군데 정도의 자연유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읽어 한번 드려볼게요. 종묘는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록돼요. 맞죠? 자, 세계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되게 자랑할 만한 일이죠. 우리는 사실 잘 몰랐는데 와도 아마 아까 어떤 분이 나 몇 년 전에 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와도 보고 쓱 지나갔지 이거에 대해서 진짜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이게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또 문제 하나 내볼게요.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유네스코로부터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네, 받는다. 역시 틀리셨어요. 이거 받는다는 건 수치. 그 나라에서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거 관리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서 돈을 벌려가지고 이거는 못 사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지원금을 받으면 거기 이제 간섭도 받게 되고 운영도 거기서 다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순간 혜택들은 뭐냐면 브랜드 가치죠, 브랜드 가치.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인정된 거야. 그러니까 뭐 관광 어떤 코스 갈 때 여기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야라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올 거잖아요. 그런 어떤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인 문화적인 어떤 자부심을 가질 만한 대단한 거죠. 왜냐면 이게 건축회사도 드리고 또 플러스 뭐가 있어요? 뭐 종묘 재래약도 있고 그다음에 뭐 춤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유네스코에 지정된 유산으로서 지금 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묘라는 건 우리는 잘 몰랐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종묘 지금까지 와보신 분 계세요? 지금 오늘 처음 와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같은 서울 아래 살면서 참 그렇죠. 이게 이제 많이 알려져야 될 것들인데 초대되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이거. 왜냐면 이제 오늘은 큰 정전을 못 봐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예. 적인 건축가들이 너무 아름답다. 이건 세계 정말 내놔도 정말 그 고즈넉함과 그 단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다. 어떤 사람이 왜 아름다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뭐 내가 만약에 어떤 제 아내가 예쁜데 왜 예쁘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본 사람 없잖아요. 제 눈에 예쁘면 예쁜 거예요. 근데 건축가들이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어떤 직감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것이 바로 종묘가 건축학적으로도 너무 가치가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 종묘인데 지금까지 감춰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씩 알려줘야 될 사명이 이제 저 같은 사람들한테 있겠죠. 또 재밌어요. 강연도 다음 주에 있어지게 되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계속 저도 공부를 하고요. 가르치기 위해서도 저도 오기 전에 엄청 또 공부하거든요. 알아도 또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자는 게 저의 목적이고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게 멘토링도 많이 하고 또 실제로는 우리가 예전에는 학교 다니고 성적 내기 위해서 공부했었잖아요. 돌아서면 다 잊어먹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때거든요. 내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쓰는 말이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시각이 달라지면서 진짜 부부관계라든지 가족관계들이 엄청 많이 발전함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은퇴화시키게 됩니다. 교육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무식의 고통을 겪게 돼요. 무식의 고통이라는 게 자녀들한테도 무시당하고요. 사람들한테도 무시당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공부해 나가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방송통신대 저 계속 또 편입을 할 때 우리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하지 말고 또 공부하고 또 필 받고 또 공부하고 서양미술사 제가 강의할 때 또 여러분 초청하면 또 오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자, 공부하기 위해서 또 뒤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는 가슴 마시고요. 이 연못은 원래 이제 유교 사상에 보면 천온 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은 둥그렇고 땅은 네모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안에는 동그랗고 겉에는 이제 네모 이렇게 돼 있고 경복궁에 가시면 기둥은 이렇게 동그란데요. 밑에 받침대는 네모로 되어 있어요. 다 그런 원리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원리대로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해를 해야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왔는데 보이는 거는 그냥 건물이고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다면 그거는 정말 그 일부분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아는 만큼 이제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죠? 향나무입니다. 향. 제사드릴 때 뭐가 필요해요? 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향나무가 저기가 경복궁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소실됐어요. 그래서 불을 끄기 위해서 이제 이런 물들이 필요하고요. 경복궁에는 예전에 이제 소화기가 없으니까 건물마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거를 예전에 소화기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 도끼가 있어요. 도끼. 그래가지고 저기에서 이제 그릇들 있죠. 그릇. 제기들. 저기다 다 이제 보관하게 되는데
한번 제사 드릴 때마다 제기들이 몇 개 정도가 필요하냐면 약 한 2,000도를 씻어가지고 거기다가 음식 쌓고 정리하고 하려면 진짜 그거를 몇 년 동안 했다고요? 600년 동안. 지정될 만하죠? 문화유산으로. 네, 또 하면 이동해서 마지막 이동 들어왔나요? 네, 여기 이제 정정 2명이었으면 신주가 3개가 이제 있겠죠. 그 신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밤나무로 만들었고요. 이게 구멍을 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혼들이 들어가고 나는 혼이 들어가고 나는 혼구멍이라고 들어보셨죠? 혼구멍을 낸다는 말은 뭘까요? 혼구멍을 낸다. 예, 그렇죠. 혼날 때 정신 차려 이 말이죠. 나갔던 혼이 정신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기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래요? 콧구멍을 낸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막 그건 거죠 사실은. 네, 엄청 힘든 작업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원래는 여기 색깔이 지붕 색깔이 좀 다르죠. 조상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계속 됐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붕 색깔이 좀 다르죠. 색깔이 다른 이유는 증축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둥들을 보고 너무 좋아해요. 기둥을 보고 참 멋지. 이게 참 있고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고려되는 상당히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공신 여기까지 누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 있는 순종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순종 때 공신 이완용. 그 이완용은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있나 보다. 근데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죠. 원래는 이완용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위원회가 있는데 다 반대하는데 이완용이 가족이 안 됐어요. 여기 이제 총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완용이 원래는 낙제가 됐는데 그걸 발표를 안 해요. 일제가. 이완용이 이제 그 백작이었잖아요. 백작을 영어로는 프랑스어로는 꽁떼라고 해요. 꽁떼. 내가 꽁떼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대요. 거기에서 이제 꼰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아, 진짜요? 네. 꼰대라는 말, 우리나라에서 꼰대라는 말은 이제 뭐 나이 드신 분, 선생님 이런 사람 꼰대라고 하잖아요. 맨날 자기 자랑하고 뭐 이런 사람들. 여기서 이제 생겼다는 꽁대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 백작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쭉 이제 드리는, 제사 드리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향을 태웁니다. 향을 태우면 향이 올라가죠? 뭘 불러와요? 혼비. 술, 물창주로 따릅니다. 3번 따르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백을 불러요. 혼비 백산. 그래서 모이는 곳, 여기서 음식 나누죠? 음식 먹고 하는 잔치 자리가 바로 여기 제사 자리. 제사 자리, 제사 음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좀 옮겨가서 말씀드릴게요. 불뚝 튀어나온 곳 있죠? 거기가 바로 이제 왕이 이 정전에 들어가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준비하는 곳이에요. 서에 서서.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세자가 쓰는 곳입니다. 세자가 서서 이렇게 이제 하시기 전에 이렇게 제사를 지나러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세자가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왕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 문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세자라든지 이제 무무백관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공사 중이라서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이런 상태로 이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시는 게 이게 지금 이제 들어가는 그 떡이라든지 그 제사 그런 것들 있죠. 저기다가 놓고 이제 검사하는 곳이고요. 그 오른쪽에는 조그만 거 있죠. 거기다 이제 소를 올려놓고 소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겹칠까봐 이쪽에 좀.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르게 되죠.
소는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소는 황소를 드릴까요? 검은 소를 드릴까요? 검은 소가 최상품입니다. 검은 소를 드리게 되는데 이 흑소를 드리게 되고 흑소는 제주도하고 검은도에서 주로 거제도에서 이 재배가 사육이 되게 되고요. 흑소는 일반 소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더 비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한자를 보게 되면 여기가 희생할 때 희자거든요. 여기 보면 소나 양 중에 아주 우수한 거, 흠이 없는 소를 창이나 칼로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리는 게 희생 제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됐고요. 양으로 드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을 떠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 중에 최고의 제품을 이제 신에게 드리는 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제사 드리는 거를 좀 약간 못마땅해 하고 제사 음식 안 먹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면 맛있게 먹어. 그거는 사람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터부함이 없이 내가 자유롭게 먹으면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면 나하고 종교가 다르면 이단시하고 터부시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 이슬람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가 막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애들은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없으면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배우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바운더리 어떤 선입견만 없으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말을 마무리 짓자면 저는 이제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배워가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게 뭐가 됐든지 남의 종교가 됐든지 역사가 됐든지 문화가 됐든지 간에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재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다 보면 아마 싸우는 일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음 주 월화 중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었고 어디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아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모르시는 분은 제가 초청장을 드릴게요. 원래 2만 원씩인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배우고자 하면 제 사인 있으면 제가 강연하는 거니까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배려를 해드릴 테니까 강남역에서 있습니다. 강남역에서 8일날 9일날 2시하고 저녁 7시 반에 있어요. 1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오셔서 가젤로의 뭐 천지창조, 최후의 만찬 그런 것들이 왜 유명한지 모르시죠? 그런 작품들도 제가 설명하는 기회를 계속 공부하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